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와운의 파트너 강재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 OCI 한번 보도록 하죠. OCI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폴리실콘 관련된 태양광 업체 이렇게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다음 주 유럽에서의 뭐 그린 정책 발표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신재생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발표할 때 주가가 그 당시 시장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인적 분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적 분할과는 달리 주주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분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시장에서 안 좋은 악재 형태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사실 폴리시콘 가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폴리시콘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피크아웃이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인적 분할 이제 시행은 5월달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앞두고 이제 회사에서 인적 분할 관련해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왜 인적 분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OCI 자체가 뭐 다들 너무나 잘 아다시피 태양광 쪽으로 폴리실콘 쪽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걸 제외한 그 외적인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고 향후 미래 성장이라는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나 가치를 못 받는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매출 자체가 폴리시콘이라고 하는 쪽에서가 이제 현재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맞습니다만은 그 매출 비중이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인 기업 가치가 좌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평가를 못 받는다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폴리시콘 가격이 피크아웃이다 라는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이 된다. 이거 역시도 실적 자체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다른 회사들과의 이제 비교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다른 회사들하고의 이제 비교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폴리시콘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회사들과 비교할 때도, 주당 순이익, 주가 수익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그 외적인 화학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걸 볼 때도 너무나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만큼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더 구분시켜 가지고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부분인데 한 번씩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OCI가 이제 지주회사로 설립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우선은 OCI가 이번에 5월 1일 날 이때 분할을 하게 되고, 그 올해 지주회사로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OCI만 갖고 있는 부분을 이제는 OCI 홀딩스, 현재 OCI를 그대로 존속하는 법인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OCI라고 해서 따로 신설하는 법인을 하나 만든다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는 68.8대 31.2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태양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폴리시콘, 이런 쪽은 OCI 존속회사에서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서 가져간다 되는 거고요. 새롭게 신설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화학과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육성한다 되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OCI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투자 부문을 가져간다 되는 거고 그 밑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과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OCI 신설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앞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OCI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OCI 실적이 사실 너무 쌉니다. 주가가 너무 싸다는 얘기 왜 자꾸 해야 되냐면 작년에 매출 자체가 증가세가 꾸준히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역시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들 늘려가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모멘텀도 있고 그 외적인 화학이라든지 그 나머지 사업들도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대비해서 매출이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육박한 9,800억까지 증가를 했다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21%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6,938원이었는데 이게 현재 주가를 기준할 때는 이제 2.8%고 그리고 자산가치로는 0.5배라는 극도의 저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주가가 너무 저평가를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분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 진행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폴리실리콘 이거는 이제 베이직 케미칼에 이제 속해져 있는데 이 베이직 케미칼 자체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직 케미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카본 소재라든지 그 외적인 이제 화학 제품에 따른 매출이 39%.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이 아예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거고, 그 외적으로도 실질적인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라든지 열병합 발전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시장에서 평가를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란 부분도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너무나 평가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포스코가 이제 철강 회사가 아니라 우리 철강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2차전지 소재라든지 다른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평가를 못 받는다라고 지주사로 전환했던 거와 약간은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뭐 폴리실콘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베이직 케미칼 쪽에서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긴 했지만 그 외적인 쪽에서도 역시 영업이익이 그 외로도 충분히 다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가 되면은 지주회사는 복수 상장에 따라서 이제 평가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국내에서는 좀 많이 팽배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분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사하느냐 그리고 그 해당 지주회사 자체가 실질적인 이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이제 존속회사로서 이제 투자 부문을 한다가 되지만 상장, 비상장이 되어 있는 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사업 역량이 따로 있고 새롭게 반도체용 폴리시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사업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할인받을 요인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부분도 역시 발표를 했는데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향후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에서의 태양광 시장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광 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모두를 더 공급을 한다 증설을 다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쪽에서도 역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신설되는 회사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중심으로 한다 이 부분인데 역시 이쪽도 추가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응급제용 폴리실리콘도 상당히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공장을 건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제휴를 추진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쌓이는 오해가 사실 이게 무시 못하는 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워낙에 오래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잘 인식을 못 합니다. 이 회사는 단순하게 앞전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을 때 폴리시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폴리시콘이 주력인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매출 비중이 기존의 사업에서 더 확대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사업에서가 점점 커지면서 올라온 케이스인데 그 부분을 시장에서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OCI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밸류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나 싼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 이때 이제 고가 16만 9천 원을 만들었고 예전에 뭐 동양제철화학일 때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앞전에 이제 뭐 인적 분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시장에서의 지수가 약세되면서 요 하단 자리대를 깨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자리대 깼다가 지지를 받아주고 1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밸류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뭐 분할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 이상으로 가야지 최소 주가가 저평가, 극단적인 저평가는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이 5월이라는 이제 인적 분할 기일을 앞두고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우선은 요 11만 5천짜리 전후, 요 박스권의 중간 마디, 12만 원의 추세 라인 때,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실제로 이 자리 때도 돌파하고 지지 밟고 가는 게 정상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분할 이후에 나타나느냐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 그리고 이제 태양광 폴리시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이 중국 외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고순도 프리미엄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없고 그리고 그 외적인 화학 쪽도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는 여전히 관심을 많이 두고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